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7.4%가 감소했는데 반대로 영업이익은 16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실적을 낸 거죠. 매출이 감소해도 이익은 늘어날 수 있다는 사례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분석 내용을 소개하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하겠습니다만은, 작년도에 그 3분기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그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약에 분식회계를 했다는 역량이 있다 그러면은 올해 그 경영성과를 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또 예측을 해봅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대문에다가 올해 무역 수지 내용을 했는데, 수출이 6,839억 달러, 수입이 7,311억 달러 해서 무역 수지 적자가 472억 달러인데,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하면 6.9% 정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면은, 영업 이익률이 6.9% 정도 떨어지면은, 그거는 그래도 잘 방어를 한 거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비유적인 수치로서 당분간 대문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요, 매출이 27.4%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 25% 적게 감소했죠. 이것은 이제 역으로 원가가 좀 내려갔다, 상승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판매 관리비는 또 4% 증가해서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70%가 감소한 거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리 스르프 분석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참고할 것이, 2021년도 매출액이 1,025억 원인데, 이 4분기 매출액은 이 3분기까지 782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걸 빼면은 4분기 작년도 4분기 매출액은 243억 원 정도 된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뒀다가 제가 말하자면은 진행하는 논리에 대해서 아마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는 그런 백데이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 분석으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변동비는 37.4%나 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재료비 감소율이 더 낮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지금 상승했다고 보는 건데, 여기 빅텍은 내려간 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5.8%가 감소를 시켰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 스루프 영업이익이 높은 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즉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9억 원 더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작년도에는 46억 원 적게 났습니다만은,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가 102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다가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이 갭 금액이 되겠습니다. 21년 3분기 큰 폭의 WCA 증가가 문제로 보인다. 500억이 증가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연말에 거의 529억 원이 감소했는데, 이 529억 원이 3분기에 있었는데 4분기 말,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는 거의 제로가 됐어요.
그러면은 529억 원어치 만약에 팔렸다고 한다면은 아까 그 원가회계 손익에서도 매출액이 한 530억 원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보다 이제 마진이 더 있으니까 더 늘어났어야 되는데 240억 원뿐이 늘질 않았거든요. 이게 여기서 모순이 나타나게 됩니다. 5% 이상의 제품이 없어졌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디 바람처럼 날아갔다는 얘기죠. 상기 재고자산 흐름 양식과 같이 그래서 공시되어야 마땅하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그래서 강화해야 된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위에다가 표시하는 내용은 이렇게 흐름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조직에 있을 때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제가 감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양식을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양식으로 점검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저는 뭐 여러 가지 회계가 재무회계도 있고 뭐 재고자산회계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손익 회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한 놈만 패기로 한 거니까 뭐냐 한 놈이 난 재고자산 한 놈만 팬다 이게. 이게 투명하면은 다른 거 뭐 투명해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하면 딴 것도 투명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이 B의 표현이 원재료의 사용액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27.5%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로 됐다는 얘기는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 재고 명세표에서도 그 금액이 나오죠. 100 매독이 중고로. 운영비용은 5.8% 또 내렸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비율의 급격한 증가는 생산 공정이 복잡해졌다는 것일까 했는데 요 밑에 나와 있는 대로 금액은 줄어들었는데요. 어떻게 이 가공비율은 15.5%나 크게 상승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총 제조 비용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제조업이라는 게 생산 공정이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조금씩 개선해 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 가지고 하늘 고민들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생산성 향상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일시에 1년 만에 15.4%나 가공 비율이 증가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뭔가 총 제조 비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가공 비율의 증가는 원재료 가격의 큰 하락이라고 2차에서도 동일한 1차 추론과 같이 동일한 추론을 해낼 수 있다면 분명히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제품이 1, 2, 3, 4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다 방위 산업에 들어가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도 못 알려줘. 그 다음에 제품 가격도 못 알려줘. 이게 비밀이다 이거죠. 그러니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작년도에 505억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되는데 여기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하고 이게 똑같죠. 그러니까 금액이 차이 나는 건 확실해.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계약자산의 증가액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빼주면은 일은 단지 단수 차이고 올해 3분기는 일치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거의 50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추적할 단서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계약자산의 증가액도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회사가 제시한 게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이거든요.
요게 이제 그 674억 원이 장부상 나와 있는 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비성분에 표현될 때는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68억 원으로 되니까 500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게요. 500억 원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674억 원이 증가했다면 현금이 그만큼 나갔을 거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674억 원이 마이너스로 표현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은 500억 원이란 돈이 어딘가는 날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제품 재고 감소액과 이제 그 뭐 유사하죠. 불려졌던 재고로 매출 원가를 감소시켜 영업이익이 더 나오도록 조작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다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계약자산이 좀 이외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증감액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출원가 총 제조 비용을 만드는데 제조원가에 뭔가 무리수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그 0.9% 증가했고 직원 수는 7명이 감소했는데 연말까지 한 6,780만 원 연봉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용어 같은데요. 저도 이런 거 분석을 하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좀 간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만은 뭐 용역 수행에 따른 자본화 부분이다 그랬는데 이제 한국말로는 읽을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용역을 수행했는데 그게 자본화를 했으니까 비용 처리가 아니고 그걸 자본화했다. 용역이 무슨 용역인지 모르겠지만은 자본화했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서의 자본화는 어떤 자산으로 돌렸다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왜? 왜냐면 비용을 마이너스 시켰으니까 자산 쪽으로 일부 돌렸다. 그래서 매출원가를 낮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총재주 비용을 낮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재고 500억 원 차이는 좀 그 재고를 늘렸다고 봐지는 거죠. 거꾸로. 참 그렇습니다. 좀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분석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계약자산 비중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 대폭 256.9%나 크게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아까 그 500억이 갑자기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스루픈율은 11.1% 증가했고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원재료 가격 급 하락과 수주 판매 가격 급상승으로 입증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익은 났는데 그러면 판매 가격이 올랐겠지. 그러면 재고 회전율이 크게 떨어졌으면은 수량은 잘 모르겠지만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그 낮은 원재료 가격에 가공비를 애드한 제품이 결국은 그 가격이 내려가니까 재고 회전율이 올랐지 않았겠느냐. 자, 여기 이 대목에서 방위산업이라고 원재료 가격과 판매 가격을 비밀로 한다고 해도 투명 회계를 검증할 수 없다면 그걸 핑계대서 방위산업청을 핑계대는 거죠.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고 유출 확대가 가능한 것 아닐까. 그러니까 방위산업체일수록 투명해야 우리나라 그 군수산업 방위산업청이 상대적으로 그 투명하다 이렇게 비유 내지는 은유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근데 이런 그 잔잔한 이런 대규모 그 방위산업은 업체는 아니지만은 어떤 그 부품 전자부품 뭐 이런 것들인데 시스템
이런 거가 그 2021년도 올해는 뭐 얼추 다 이 투명한 것이 입증이 됩니다만 작년에 그렇게 무슨 조정할 일이 있었겠느냐, 그런 게 좀 의문시 된다 이거죠. 이 새 정부가 방위산업청부터 좀 감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그 방위산업을 키우겠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뭐 수출 뭐 방위 뭐 군사 군수산업 뭐 수출을 많이 늘리겠다고 했는데 늘리기 전에 방위산업청부터 내부 점검을 좀 해봐라. 투명하게 구매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요건 제대로 제가 고쳤군요. 재고 회전율이 급상승과 그 다음에 스루프율의 급상승 순방향이면은 다 같이 상승했으니까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급하락과 수주 판매 가격 인상이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있다면. 그런데 비밀로 확인이 불가한 거죠. 그렇다면 제가 빅텍의 입장에서의 변호인으로서 입증을 위해서 투명회계 입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 방위산업청에 또는 그 감사한테. 그래서 재고 회전율 산출을 금액이하는 수량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만약 변호인으로서 그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면은 그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변론이 가능하지 않겠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고 흐름 방식으로 내부 회계를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재고 흐름이 투명해야 이런 그 투명히 회계하다 그 투명 회계라는 가정이 성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변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3분기까지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을 해보면은 뭐 이거 단품 납품이라고 하죠. 58,000원짜리 계약을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왜냐? 재고가 크게 감소를 한 그 흐름을 쫓아가면 원가 회계의 맹점은 그거죠. 견적은 이대로 하면 남을 것 같은데 실제 그 결산을 해보면은 이게 적자다 이거예요.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매출을 더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10% 했다. 그래도 적자다 이게. 10% 매출 올리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58,000원짜리를 어떻게 63,800원을 그 방산업청에서 그렇게 구매를 해 주겠어요? 이게 그 문제다 이거죠. 그 원가 회계의 문제인데, 그래서 재고를 줄이지도 않고 그냥 3분기 재고를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 할 때 재고가 결국은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2,319원이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은 그대로고요. 매출액은 그대로고 이런 그 괴리 현상이 원가 회계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58,000원 기억을 좀 해두고 요거는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스루풋으로 하면은 반대로 일반적으로 이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스루풋으로 예가를 내면은 낮은 가격으로도 충분히 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일시에 재고가 500억 정도 날라간 그 상태를 정상적인가라고 봤을 때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한 7만 원은 해야 됩니다. 이게 7만 원은. 그런데 6만 5천 원으로 깎았다. 설득을 못 해가지고 크게 깎였다고 해도 그 대가로 좀 납품 수량을 좀 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된다면은 한 9.2% 회전율을 증문시킨다. 4회전 정도 한다. 이러면은 매출이 769억 원, 100만 원 단위로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한 30억 원은 남을 수 있다. 과연 뭐 이 가격도 원가 회계보다도 원가 회계는 적자였죠. 그러면 그 견적을 잘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감소하면은 합리적인 그 가격 지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 원가 회계에 세뇌되어 있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영업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그 적자가 났다, 흑자가 났다, 뭐 감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왔다 갔다 그 헤매게 되는 그런 결과도 생기지 않겠냐. 이게 슬프시 정상적인 길을 저는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사실 한 7만 원 돈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구매하는 측에서도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입니다. 그래야 그 퀄리티도 보장이 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무기 성능도 그 제대로 나올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오래간만에 이 스루프 회계가 비싸야 된다는 그런 사례가 하나 또 나왔네요. 이게 이제 저도 이것 때문에 제가 알고리즘을 만들었지만 그 알고리즘을 할 때마다 다 그게 내가 제대로 만든 건지 하는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원가 회계는 재고가 플러스 될 때만이 논리가 성립되고 그것도 이제 부풀려진 영업이익이 나는 거로 그렇게 돼 있는데 재고가 그 아까처럼 그 현격히 갑자기 없어진 경우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해서 하게 되면은 이 판매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다 이거죠. 그 재고자산 평가도 그래서 하진 말아야 되고 원가 회계식으로 손익을 계산해서는 괜히 자꾸 의심을 사게 되고 그런 거다 이렇게 또 생각까지 드네요. 주가는 뭐 거의 변동은 없고 약간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장부 가격 대비 269%니까 시장에서 대우는 제대로 좀 받고 있는 거로 돼 있고 박승훈 씨가 최대 지주로서 26.35%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빅텍 방위산업체로서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